안녕하세요. 태제대학교의 박성준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성황리에 끝났죠. CES 2025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회사가 각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개를 했는데요. 가장 주목받는 회사는 역시 엔비디아였죠. 엔비디아도 여러 제품들을 소개를 했으나 그 중에 가장 주목받았고 핫한 키워드는 역시 Physical AI, 물리적 혹은 물리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에 들어가는 AI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정 목표를 위해서 자율적인 수행을 하게 됐죠. 여기에 인공지능이 본격적으로 또 생성 기반으로 들어간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요. 기존에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챗GPT하고는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요? 챗GPT는 언어 기반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세계와 그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공을 들고 있는데요. 이 공을 떨어뜨리게 된다면 GPT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모델을 갖고 있어서 이게 어떻게 떨어진다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언어 기반 모델이기 때문에 말로는 저 공이 떨어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지언정 피지컬 AI처럼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규칙을 가지고 있고 또 물리적인 세계뿐만 아니라 신체라면은 large body model과 같은 모델을 통해서 인간에 대한 바이오메카닉적인 그런 이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람하고는 또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태어나서 엄마하고 또 가족하고 상호작용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모델들을 개발해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선험성이라고 해서요. DNA 속에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태어나고 나서 엄마하고 상호작용을 하고 그리고 세상과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모델을 하나 둘씩 깨어나가기 시작하는데요.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게 쭉 가다가요. 9달 정도가 되면요. 간성과 그리고 중력에 대한 모델도 발현시키면서 이렇게 공이 잡고 있다가 손을 떨어뜨리게 되면 이렇게 뚝 떨어지는구나에 대한 것들도 이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가 이러한 우리 모습을 흉내내기 시작하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식으로 학습을 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유용하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을까요? 피지컬 AI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사에서 발표를 했지만 일단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에는 공장에서 이 로봇이 활용이 될 수 있다면요. 그러한 실제 환경과 똑같은 디지털 트윈 환경을 구축해 놓고요. 그 다음에 로봇도 디지털로 만들고 환경도 디지털로 만들고 또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사람도 모델화시켜서 디지털 환경 속에 놓습니다. 피지컬 AI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인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 AI이기 때문에 당연히 3D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은 디지털 트윈 환경에서 이 로봇이 공장에 놓여져 있다면 수많은 행동들과 수많은 동작들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수백만 가지 시나리오를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생성해내고요. 그러한 데이터를 모델에 입력을 하고 그 결과값들을 보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즉 trial and error 과정을 거치면서 로봇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갑니다. 이거는 인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피지컬 AI가. 그런데 우리 인간은 더 많은 방식으로 학습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찰과 모방. 만약에 제가 어린아이라면은 아빠가 먼저 야구하는 거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찰을 통해서 저렇게 공을 던지시는구나. 저렇게 던지셨더니 공이 제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원하는 위치로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모방하고 또 따라 해보기를 합니다. 자, 그거 외에도 우리 인간은 explicit learning, 인지적인 의식적인 평가 및 학습이라고 하는데요. 공을 이렇게 던지다 보면은 이 코치분들이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던지시면 안 됩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허리에 대한 각도를 제어를 하셔야 돼요. 구체적인 피드백을 주게 되는데 그거는 인공지능 학습한 것처럼 시나리오에 대한 시행착오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의식적인 인지적인 레벨로 내가 전략적으로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 그럼 그 지점만 급소적으로 연습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 학습과 그런 실력을 높여나가는 게 피지컬 AI가 학습하는 방법과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의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로봇과 그 다음에 피지컬 AI 기반의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뭘까요? 우리가 식당에 가게 되면요, 많은 로봇들이 서빙을 하고 있죠. 그러한 전통적인 로봇들은 하나의 규칙, 그 다음에 알고리즘에 기반을 해서 움직이고 서빙을 합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로봇에 들어가게 되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많은 데이터에 대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환경과의 인터랙션을 통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또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식당 환경에서 서빙을 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와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데 그때 더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손님들도 개인차가 있잖아요. 행동하는 모습이라든지 또 특성이라든지 성격 이런 부분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피지컬 AI가 만드는 새로운 모습을 한번 경험해 보시죠.